이 컨셉을 좀 얘기하자면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좀 거대한 도시 스케일을 과일의 껍질처럼 좀 막아주는 좀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컨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참 열심히 일할 때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고, 이걸 통해서 도시도 분석해 보고요. 대지 분석이죠. 그리고 이제 평면도 좀 읽어보고, 그런 영상으로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대지 위치가 공동역 근처입니다. 여기가 공동역이고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프로젝트가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대지입니다. 이쪽 대지고요. 바로 공덕초등학교 근처죠. 여기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 있고요. 법원 있고요. 역으로부터는 500m 조금 안 됩니다. 완전히 역세권이에요. 대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 체계를 살펴보면 메인 간선도로죠. 마포대로가 바로 쭉 지나갑니다. 접해 있진 않지만 그 이면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만리제로라고 해서 쭉 지나가는데 이 도로에서는 접근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우회해서 접근을 해야 되죠. 주변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공동역, 법원하고 검찰청도 있고요. 여기 서울 공덕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바로 이 땅인데요. 공덕역 4번 출구에서는 불과 한 400m가 좀 안 돼요. 바로 이제 초등학교랑 거의 인접해 있죠. 주요 간선도로 이면에 있는 땅인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열려 있어요. 즉 메인 도로에서 이렇게 전경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이 전면으로 봐야 될 그런 요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보면 간선도로변으로는 쭉 해서 커다란 빌딩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거의 상업지구 수준인데요. 잠깐 지적도를 좀 살펴볼게요. 상업지구가 아니에요. 이만큼이 이제 띠 형태로 준주거 지역이고요. 계획 대지는 뒤쪽에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잘게 쪼개져서 필지들이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해당 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이 다 이제 이면도로 그 상업시설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죠. 이렇게 골목길도 접해져 있고요. 조그만 골목길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요하게 봤던 주변의 컨텍스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건축주분이 여기다가 근린생활시설을 이제 계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아무래도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이 상징성이죠. 이쪽으로 상당히 잘 보입니다. 여기가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정면성을 어디로 둬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골목길입니다. 이 뒤편으로 이제 골목길이 이제 많게 얽히설기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상업지역, 여기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이 골목 뒤쪽으로 이면도로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요. 저녁 시간에도 이쪽이 사람이 꽤 붐빕니다. 상업이 상당히 활성화된 이면도로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끌고 갈까 좀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이 도시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언뜻 봐도 간선도로와 붙어 있는 이쪽의 도시의 스케일은 상당히 크죠. 큼직큼직하게 지금 스케일들이 있습니다. 그 스케일들의 흐름들이 쭉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반면 이 뒤쪽에 골목길이 형성된 이쪽 대지들은 스케일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스케일과 커다란 스케일, 이거를 좀 어떻게 어울리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개념을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접근을 해서 중첩되게 좀 풀어봤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 도로변이었죠. 메인 간선도로변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타겟팅이 될 만한 요소를 만들자. 그리고 이 도시의 흐름, 커다란 스케일을 갖고 있는 이제 어반 플로우를 조금 대응을 하는데, 어울리는 대응보다는 좀 더 이 작은 스케일, 이 골목길 있는 스케일을 좀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제 작게 흘러 들어오는 이 골목길의 흐름들을, 이 공간을 좀 비워놔서 이 안에서 뭔가 머무를 수 있는 좀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컨셉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컨셉을 좀 따져보자면 커다란 도시의 흐름을 이제 수능해서 크게 스케일을 크게 갖고 가서 투명하고 시원하게 이제 푼 게 아니고요. 이제 골목길을 좀 중심적으로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 메인 타겟이 되는 곳이 아닌 그 뒤쪽을 좀 중심으로 보고, 대신 그 커다란 스케일의 도시의 흐름은 그 외피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서 좀 솔리드하게 풀었어요. 마치 껍질 있는 과일을 4분의 1만 잘라낸 듯한 형상을 가진 그런 메스를 만들고요. 이 잘라낸 속살을 조금 투명하게 만든 거죠, 윗면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빠르게 도시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동선들, 그리고 장소들을 조금 머무를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제안을 드릴 때 이제 요거 제안서였거든요, 그때. 그 건축주분한테 드렸던 제안서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보는 어떤 뷰들이 이쪽에서는 이제 좀 투명한 게 많이 보이고, 도시 쪽에서 보는 그런 뷰의 전경들은 이렇게 좀 솔리드한 면들을 좀 많이 보이게끔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컨셉대로 한 껍질 있는 과일의 껍데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죠. 주 도로 메인 타겟점에서 이제 투명하게 많이 여는데, 좀 반대로 좀 풀어봤어요.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200평이 좀 넘고요. 전체 연면적은 이제 630평 정도 됩니다. 건폐율 60% 꽉 채웠고요. 용적률도 200%를 꽉 채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 용도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풀었고요. 그럼 주차 대수는 법적으로 이제 14대가 나왔는데 15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계식으로 계획을 했고요. 평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8m 도로, 이게 바로 그 주 간선도로 이면도로죠. 간선도로는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게다가 이제 3면이 다 이렇게 도로예요. 이쪽은 이제 골목길인 거죠. 이 골목길, 쭉 들어오는 골목길. 그래서 이제 골목길 쪽 들어오는 이 공간을 좀 비워서 뭐 썬큰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직계단도 만들었습니다. 평면 좀 읽어볼게요. 평면 읽는 법은 전 영상에서처럼 동선을 따라 읽어 들어갑니다. 일단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코어 위치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계단실 승강기가 있죠. 그럼 이 계단실 승강기로 접근하기 위한 출입구를 확인하면 이렇게 두 곳이 나 있습니다. 이쪽은 부출입구가 되겠네요. 이 주차장이니까요. 이 기계식 주차장을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 도로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겠죠.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홀이 있고, 여기 관리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승강기, 계단실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화장실은 당연히 이 코어에 다 조닝이 돼서 있죠. 그리고 이쪽 골목길 쪽에서 들어오면 이게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썬큰 가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요거는 지하층 평면과 2층 평면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하 1층 평면입니다. 아까 1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거나 계단실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여기 홀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 이제 썬큰 가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단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죠. 아까 1층에서는 이쪽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근린생활 시설 쭉 돼 있고, 이 홀에서 이쪽 복도를 따라서 쭉 다 들어가면 이쪽도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심플합니다. 여기 코어가 있고, 화장실을 포함한 공용의 코어가 있고, 복도 공간, 이게 복도 공간이죠, 결국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근생시설 전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그런 평면입니다. 한층 더 내려가면 여기 이제 기계식 주차장, 이 기계식 주차장이 쭉 돼 있고, 그다음 뭐 물탱크실, 기계실 이렇게 돼 있네요. 2층 도면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거나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면 이제 화장실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여기 코어로 꽉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바로 직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서 올라오면 여기에 외부 공간, 결국 여긴 데크입니다. 외부 공간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이 이렇게 또 둘러싸서 근린생활 시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다시 3층까지 올라가 볼까요? 3층을 올라오면 이 코어에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플합니다.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 깔끔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테라스죠. 테라스로 제가 이제 계획을 했어요. 여기는 바닥 면적이 없는 겁니다. 지붕이에요. 아래층에 지붕이 이렇게 테라스가 돼서,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획을 할 때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뭐 펍이나 뭐 이런 조금 바이탈한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건축주분이 저한테 이제 거의 다 맡기셨거든요. 뭐 특별한 요구사항은 좀 괜찮은 건축물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요구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해 드렸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상당히 괜찮아요. 실제로 가보면 뭐 좋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좋죠. 이런 테라스가 있으면. 4층, 5층 평면인데요. 뭐 4층 같은 경우에는 깔끔합니다. 그냥 또 이제 보시면 코아가 있고 바로 이제 근린생활시설. 5층도 마찬가지죠. 이 코아 있고 근린생활시설. 뭐 평면도만 보시면 그렇게 뭐 복잡한 건물은 아니고요. 되게 깔끔합니다. 그 평면 계획을 할 때 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1층 평면이었어요. 이쪽은 이제 8m 도로변으로 최대한 1층에 이제 상가들을 로드샵으로 이제 만들려고 최대한 면적을 많이 뽑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층 상가가 그 임대료가 가장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적을 이제 최대한 뽑으려고 이제 했던 그런 1층 평면, 그리고 2층으로 이제 직접 올라가는 계단, 이 골목길 쪽에서 많이 이제 접근이 될 거라고 이제 제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단을 직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뒀다는 거. 이 정도 1, 2층이 좀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 2층에 여기 상가가 장사가 상당히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3층부터 3층, 4층, 5층 평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면도인데요. 인면도를 이제 잠깐 보시면 재료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많이 좋아했던 압축 패널, 고강도 목재 패널이죠.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복합 패널,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종류만 썼어요. 이렇게 많은 재료를 쓰진 않고요.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두 가지 재료 정도로 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이제 적산목을 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요게 이제 좀 나중에 제가 좀 괜히 했지 않나 싶었던 좀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여기도 뭐 압축 패널 아니면 뭐 복합 패널로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서측 인면도, 북측 인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면도인데요. 단면도를 보시면 이제 규모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죠. 단면도는 요 왼쪽에 바로 이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하 2층의 층고가 6.9m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기계식 주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층 순환식으로 제가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층고가 높죠. 그다음에 지하 1층의 층고는 3.9m, 1층 3.9, 2층 3.6,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3.4m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천장고 높이, 흔히 이제 반자 높이라고 하는데, 반자 높이를 확인하시면 뭐 지하 1층은 3m, 1층 3m, 2층까지도 이제 3m로 풀고 3, 4, 5층은 이제 2.5m로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법규선들 때문에 층수를 이제 5층까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5층 안에서 최대한 층고를 높이 가져갈 수 있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 이제 요소가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 탑라이트입니다. 여기 2층에 보면 여기 탑라이트라고 해서 이 천창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공광이 이렇게 은은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2층 근린생활 시설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죠. 네. 그래서 인제 골목길 쪽에서 본 이제 전경이죠. 이렇게.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보시면 요쪽이 일부러 비워 놨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요. 이게 이제 썬큰이죠.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죠. 뭐 적산목이랑 이제 압축 패널, 그다음에 알루미늄 복합 패널,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계획안으로만 보면 좀 과감하긴 했어요. 이쪽 메인 도로변을 좀 이렇게 투명하게 연 게 아니고 골목길 쪽을 이제 확 열어 놨고요. 이게 이제 메인 도로, 주 간선 도로변 파사드인데요. 이 메인 파사드에서의 이제 표정이 너무 이제 솔리드하죠. 개방감이 없고 누가 봐도 이제 이쪽이 후면인 거죠. 물론 이제 1층은 다 이제 투명하게, 이 로드샵이니까 투명하게 열었습니다.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건축주분이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뭐 제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가장 건축주분을 잘 만났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에 소개시켜 드리긴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2층으로 이제 바로 올라가던 골목길에서 직통 계단 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시퀀스죠. 뭐 전체적인 이 표정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납품을 했고, 허가를 받고 공사용 도면까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젖은 거를 한번 로드뷰로 좀 봐볼까요? 네, 여기가 마포대로죠. 마포대로에서 이렇게 가면 이 주 간선도로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보입니다.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사실은 이제 정면 파사드인데 굉장히 솔리드하게 풀었어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후면 같죠. 이 컨셉을 좀 얘기하자면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좀 거대한 도시 스케일을 과일의 껍질처럼 좀 막아주는 좀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컨셉이었어요. 쭉 들어가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축주분하고 이제 가끔 연락을 하고 하는데 뭐 장사도 잘 되고 주변에서 이제 임대료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좋죠. 이쪽이 이제 정면이 되는 거예요. 골목길 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 이제 골목길인데 골목길에서 이제 이쪽이 정면으로 푸른 거예요. 상당히 좁죠. 이렇게 정면으로 풀었습니다. 쭉 들어가면 이제 이쪽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 이제 썬큰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주차를 다 해놔서 좀 비어진 공간이 아니고 좀 닫혀있는 공간이 됐네요. 이쪽이 이제 정면으로 해서 푸른 거예요. 뭐 이쪽이 그리고 남쪽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투명하게 창을 좀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좀 소개드리는 영상이었고요.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좀 도면들이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또 요 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인면에 이제 압축 패널을 제가 제안 드렸던 거는 이거보다 좀 붉은기가 많았는데 건축주분이 이제 조금 더 밝게 가자고 하셔 갖고 밝게 간 거 요건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다 짓고 보니까 이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가벼운 느낌, 밝은 느낌.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가 잘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메스를 좀 많이 잘라놔서 두 개의 건물이 있는 것 같죠. 이 주변이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이 골목길 쪽은 그래서 이쪽도 스케일을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좀 어울릴 수 있게 이 작은 스케일들과 어울릴 수 있게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